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화강용의 세상만사 두 번째 방송입니다. 네,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이슈로 떠올랐던 문제가 아마도 대장동 비리일 것입니다. 근데 이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뭘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. 도대체 어떤 비리가 있고 어떤 법률 문제가 있는지 한번 핵심적인 문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 사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공공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부지를 헐값으로 강제 수용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몇몇 개인 사람들을 일부 극소수 투자하게 해가지고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공공개발 목적으로 거대한 이익을 챙겨서 그 이익은 개인들에게 주로 귀속시킨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행사인 성남의 뜰의 지분 구조가 이루어졌는지,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 배당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성남의 뜰 지분 구조를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% 지분, 즉 25억을 투자했습니다. 그리고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은 2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43% 지분을 갖고 있고, 여러분들 잘 아는 화천대유, 김만배가 대표인 화천대유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%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몇몇 지인들이 3억 원을 투자해서 6%의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. 화천대유 등 이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은 합쳐서 7%의 지분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익 배당은 어떻게 됐느냐? 50%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이익 배당 받았습니다. 한 31% 정도 되죠. 금융기관은 연 25% 줄게 이래가지고 21억 5천만 원 투자해서 32억 원을 배당 받았어요. 상당히 많은 배당을 받았죠. 1% 즉 5천만 원 투자한 화천대유는 577억 원을 이익 배당 받았습니다. 개인 투자자들 3억 원 투자한 사람들은 3,403억 원 이익 배당을 받았습니다.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라 할 수 있는 이 7%의 지분은 68%의 이익, 즉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4,040억을 이익 배당 받아서 배당률이 한 1100배 정도 됩니다. 이 정도 되면 아무나도 투자하고 싶겠죠. 100배만 돼도 좋고 10배만 돼도 좋을 텐데 엄청난 거죠. 그래, 이 왜 이렇게 했냐? 뭐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해서 공공개발해서 이익을 공공의 목적으로 쓰면 될 텐데 뭐 때문에 개인을 이렇게 이익을 많이 배당하도록 했냐 그랬더니, 그 설계했다는 시장이 많은 얘기가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라 리스크를 개인들 안게 됐다고 그러는데, 이 사업에 리스크가 있습니까? 공공개발 목적으로 토지 소용해서 헐값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사업부지 매수하는데 리스크 없고요. 인허가 비용 성남시장이 인허가 해줄 텐데 리스크 없고, 금융 조달하는데 리스크 있었겠습니까? 이 엄청난 이익이 나오는 사업에 서로 투자하려고 그랬겠죠. 엄청난 흑자가 뻔하죠. 서로 PF에 나섰을 겁니다.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이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배당받을 정도로 무슨 노하우가 있었느냐? 도시개발 사업에 무슨 기여를 한 바 있냐? 다른 기술적인 측면이나 경험 이런 데서. 개인 투자자들, 특별히 도시개발에도 노하우가 없었어요. 오히려 성남의 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다가 오히려 이 개발 사업과 관련 컨설팅료를 납부를 했어요. 뭘 모르니까
성남도시개발공사로 배워서 일을 추진했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무런 기여도도 없고 단지 어떤 분들과 사이가 가깝다는 이유로,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7%만 투자해서 68% 즉 1100배의 이익을 배당받았다는 것이, 이것이 비리다. 여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성남의 뜰에 대한 배임,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, 또는 뭐 직권남용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공익 환수라 그래가지고 개발로 인한 이익을 공익 목적으로 환수를 해서 뭐 도시 환경 개선한다든지, 시설을 설치한다든지, 다리를 놓는다든지, 하천을 개선한다든지,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죠. 그런데도 뭐 임대주택 건설하겠다고 한 25% 정해놨다가 그것도 한 15% 정도로 줄인 걸로 알고 있고요. 또 임대주택 짓자니 뭐 돈도 없다, 우리 기술도 없고 뭐 하니까 그거 그냥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시장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, 이게 결국 나중에 성남시장이 결재를 얻어서 채택이 되어서 뭐 성남시에 뭐 실업 청소년 수당 지급하고 무료로 뭘 주는 이런 일에 성남시장이 임의로 사용했다. 임의로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요. 어쨌든 이게 결국 도시개발로 인한 이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서는 부적절한 방법이다. 이래서 이것이 전부 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거나, 또는 권력 남용에 해당되거나, 또는 뭐 이 배임죄를 공모한 거 아니냐,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몇몇 사람은 구속되기도 하고 했는데, 이익 많이 배당받은 사람들이 지금 뭐 자기는 뭐 아무 역할도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발뺌하고 있죠. 지금 재판받고 있으니까 형벌을 덜 받기 위해서. 근데 이익 배당받을 때는 전부 다 내가 무슨 역할을 많이 했다 이래가지고 받았겠죠. 그 역할이라는 게 뭐 특별히 도시개발공사에 뭐 덕을 줬다기보다는 이런 설계를 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,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결국 이런 전체적인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지분 배당, 지분을 어떻게 하고 이익 배당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, 이거는 성남시장이 결재를 하게 되는데, 성남시장 스스로 자기가 설계했다고 얘기한 바 있으니까, 설계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 아니냐, 또는 배임을 공모한 거 아니냐, 불법 소득한 사람들과 사전 사후 커넥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, 또는 뭐 나중에 뭐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이 있었던 거 아니냐, 또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 있었던 거 아니냐,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사업 설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전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아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이 선거 끝나는 게 약간 좀 조용한데, 앞으로 하면 이제 더욱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두 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